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다음 주 16일 저녁 9시가 되면요. 2014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의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로는 정시 모집만이 유일하게 이제 남게 되는 건데요. 정시 모집은 이미 이 수능 점수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벌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면 기대 이상의 좋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2의 수능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여러분의 마지막 그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 선생입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지원대학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가슴이 좀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암흑에서 탈출해서 광명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수험생이나 수험생 어머님들이 많이들 가지시는데요. 그 밝은 목소리는 고단한 몸의 위로가 되어서 좋은 밤을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2014 입시에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오늘 광명을 찾는 기분 좋은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분이시죠. 입시계 황금 나침반,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그 수능 성적이 발표되고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어떻게 지금 가나다 군별로 우리가 선택한 대학이 좀 압축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남은 시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나다 군별로 압축하면 될 것 같고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여러 학생 수험생들에게 황금 나침반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짜주시는 지략가시죠.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자, 지금 이 정시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전략도 중요하지만요.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안목을 갖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점수만 놓고 생각을 해서 전혀 원하지 않은 과를 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로 다가온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무료 상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정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참조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어제까지 신청은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저희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알찬 정보를 얻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도입된 만큼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군요. 다음 주에 이제 원서 접수해야 되는데 어때요? 좀 떨리나요? 네. 많이 떨리는 모습인데요. 자료 같은 건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냥 사이트에 있는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시 지원 때문에 참 한창 바쁜 때인데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초조하고 그럴 텐데 네. 좀 마음의 준비는 어떻게 좀 돼가고 있나요? 그냥, 네. 네,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선당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어.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몰라서 점수대로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요.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궁금하는 대학이 이제 지원 가능, 내 점수로 어느 정도 네. 지원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 평소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네. 상당히 지금 여기 소침해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잠시 네. 후에 자세하게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최선의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국어 5등급이고요. 수학 5.5등급, 영어 5.7등급, 사회는 5.2등급이고요. 평균 국수 영사에서 5.3등급의 내신 성적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2014 수능 성적의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국어는 B형을 받네요. 표준 점수 106점, 수학 A형 113점, 영어 B형 105점, 사탐은 생활과 윤리 55점이고요. 한국지리가 51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0분위의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의 편차가 상당히 네. 커서 한 14점 네. 정도로 좀 특징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교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가구는 중부대학교 유아교육학과이고요. 나구는 대진대학교의 한국어문학부, 그리고 정시 다구는 중부대학교의 역시 분할 모집입니다. 신문방송학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먼저 이제 내신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지금 잘 알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주로 이제 선발을 하고 네. 수능 100% 선발 또는 수능 우선 선발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요. 네. 의외로 이제 중하위권 정도로 가면 오히려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이제 커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수준 때도 이제 내신의 영향력이 일부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 기준 잣대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유불리가 있는지를 좀 판단해 봤더니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한 석차 등급 평균 한 1등급 정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수능 성적이 조금 많이 반영되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반영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학생부 반영이 뭐 거의 없을 수 없으니까 좀 네. 낮은 데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수능 쪽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수능에 이제 탐구 영역에 두 과목의 생활과 윤리하고 사회문화였나요? 그 100분위의 간격이 좀 달라서 좀 차이가 커서 좀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어하고 영어에 비해서 이제 수학하고 사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이 아니라 이제 인문 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수학 성적을 높게 반영하는 네. 대학에 지원하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은 상황입니다. 네, 주로 이제 네.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고요. 뭐 전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펴보니까 이제 100분위 반영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 네. 반영하는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고요. 표준 점수가 유리하지만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반영보다는 또 100분위 반영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기에는 다소 또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이제 학생도 어려워서 이런 그 상담을 신청을 했을 거예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치우 선생님께서 잘 잡아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중위권 이하의 대학은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사회 탐구도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무너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 반영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100분위 반영에 비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유리한 표준 점수 조합과 다소 불리할 수 있는 100분위 점수 조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좀 부탁드리죠.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역별 조합 총점 순위하고 점수대 면별 평균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영역별 조합 총점 순위 비교표가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표를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표를 보시면 영역별 조합 총점 순위 비교표인데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에서 이제 총점으로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국수영탐, 국수탐, 수영탐, 국수영, 네. 국영탐에서 크게 이제 5개의 조합 영역 조합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이 조합 영역을 살펴보시면 표준 점수가
국수영탐이 1순위죠. 그리고 수영탐이 2순위고 국수영이 3순위로 표준 점수가 100분위에 비해서는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100분위를 보시면 지금 4순위에 해당되는 게 수영탐입니다. 이 네. 수영탐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영탐 반영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탐구에다가 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택 2를 하는 이런 네. 조합이 되면 좀 유리해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고르는 게 좀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아무튼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대학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동점수대 학생들과 조금 비교를 해볼까요? 네, 이것도 표가 나오네요. 지금 동일 점수대 총점이 똑같은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영역별로 점수 비교를 좀 해보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학 A형이 동일한 점수대에 비해서 플러스 7점으로 점수가 상당히 이제 높고요. 네, 네. 예, 국어 B와 사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아서 마이너스 3점 정도의 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수학, 영어, 탐구에서 제가 3개 영역만으로 이제 정리가 된 표가 있는데 그 네. 표를 한번 보시면은 다음 표가 이제 준비되어 있을 텐데.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보여주시죠. 페이지, 예, 좀 보여주시죠. 네, 세개 영역 한번. 네, 네, 세개 영역 기준, 네. 예, 이제 나오네요. 수학 A하고 영어 B하고 사탐 이렇게 세개 영역 표인데요. 이 표에서도 보시면 여전히 수학 A의 점수가 평균 106점인데 학생의 점수는 113점으로 지금 7점 정도가 더 유리하고요. 네. 영어하고 사탐이 반대로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4점에서 불리합니다. 네. 수학, 영어, 사탐이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유리한 수학이 조합의 형태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수학 성적이 지금 활용은 될 수 있는데 뭐 B형의 국어 B나 영어 B에 이제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뒤에서 좀 더 목표 대학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영역 반영 시에는 역시 이제 수학의 반영 비중이 조금 높게 들어가면 좋긴 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쉽지 않은 선택이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인문계열 대부분에서 국수형 반영 비중이 이제 비슷하거나 네. 국어와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수학보다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수학 영역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항상 유쾌하신 윤신영 선생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죠. 네, 제가 유쾌하게 또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원서를 지원할 때 네. 보면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하는 그 과목이 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이거나 또는 국어, 영어, 탐구이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대학들이 영역을 반영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들을 다 보고 이치우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뭐 탐구를 필수로 하고 나머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두 선택하는 개. 이런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친구가 수학이 굉장히 유리한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인문계열 전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게 그렇죠. 있다면 네. 자연계열 한번 지원도. 교차 지원도 예. 고려해 보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신혁 선생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정시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그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나다 군별로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 그리고 이제 뭐 가산점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계산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네. 이제 정시 희망대학 중에서 중부대학교인데요. 네. 중부대학교는 가군입니다. 가군 유아교육과를 희망을 하는데 보시는 음. 것처럼 활용 지표가 이제 표준 점수가 유리하긴 하지만 네. 100분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신혁 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학은 탐구를 기본 필수로 하고요. 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개 영역을 고르는 이런 조합이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한 가능 점수가 사실은 이제 155점으로 우리 이제 배치표에서 볼 수 있는 단순 조합의 합산이고요. 네. 대학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214.9점인데 우리 학생 점수를 제가 181점인데 이제 대학별로 계산해보니까 오. 255점이에요. 상당히 넉넉한데요. 예, 넉넉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배치표에서는 26점 차이가 대학별로 계산을 하니까 이제 40.1 오. 정도로 크게 차이가 상당히 나서 고무적입니다. 예, 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어 B하고 영어 B에 이제 가산점을 10% 가산을 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이럴 경우에는 더 유리한 수학이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수학이 반영이 네.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못 받는 부분이 이제 조금 작용을 하지만 워낙에 점수가 그래도, 이동생 말씀하신 대로 넉넉하기 때문에 네.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나군이 나군 이제 우리 보시죠. 학생이 선택하고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예, 대진대학교의 한국어문학부입니다. 이 한국어문학부는 이제 아까 제가 내신이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표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정은 국어 영어 탐구돼 있고 이제 국어 영어만 A, B를 같이 반영하면서 B형에 이제 각각 5%의 가산점을 주는데요. 가산점이 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어 국어 영어 탐구의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 영어 탐구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표준 점수의 합 점수가 325점인데 네. 지원 가능 점수가 338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대학별 계산식을 세워서 계산을 비교해 보더라도 목표 대학의 가능 점수가 지금 748.75점인데 내 점수가 735.55로 지금 마이너스 13.2점으로 배치 표상의 점수하고 똑같이 지금 여전히 한 10여 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제가 좀 진단이 수학 영역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내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선 수학을 반영을 못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네. 조금 더 이제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다군을 볼게요. 네, 다군 역시 이제 그 중부대학교에 가나다 분할이 있는데 다군에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학과를 좀 다르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네. 화정 지표는 역시 이제 100분이 반영을 하고요. 예, 아까 그 가군과 똑같이 탐구를 기본 필수로 하고 국세형 중에서 태기를 하고요. 아까 이제 가군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탐구 반영 과목 수가 한 과목입니다. 네. 100분이 한 과목이니까 이제 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합이 되고요. 가산점은 국어 B하고 영어 B에 10% 이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가군과 마찬가지로 가군보다 더 하죠. 가능 점수가 이제 145점인데 내 점수가 181점이기 때문에 배치표상의 이제 단순 계산 점수가 36점인데 이제 대학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네. 더 가점을 받아서 95점 정도가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중부대학을 목표로 하는 뭐 가군 유아교육이나 다군의 이제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학과 네. 이 두 개의 지원은 보니까 너무 넉넉하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나군은 대진대 한국어문학부는 내가 유리한 표준 점수를 네. 반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반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표준 점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수능을 본 다음에 학생이 너무나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겸손한 그런 희망대학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넉넉하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기쁘긴 한데 그래도 희망대학이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더 좋은 대학을 아마 추천을 해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밖에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추천 대학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금 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의 그 전공이랄까요? 좀 희망하는 학과를 좀 여쭤봤더니 이제 세무회계라든지 아니면 뭐 보건 계열 쪽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윤영 쌤 말씀을 해주신 이제 교차 지원도 조금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준비된 표가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군에 우리 학생에게 추천을 해볼 수 있는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전적인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전대 회계학과를 좀 추천을 해볼 만하고요. 적정인 대학은 점수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송대학교의 보건의료 경영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협성대 보건관리 쪽을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네. 여전히 중부대학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아예 학과를 조금 올려서 보건행정 정도로 보건 관련되는 학과를 지원하려면 조금 더 소신 지원, 적정 지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사렛 대학의 심리재활학과도 좀 추천을 한번 해봅니다. 네. 나군 말씀해 주시죠. 예. 나군을 살펴보시면요. 나군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교차 지원에 해당되는데요. 남서울대학교의 치위생학과가 조금 이제 도전 지원이긴 합니다. 네. 점수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도전 지원을 할 수 있겠고요. 남서울대학의 역시 세무학과 그리고 적정 지원 대학은 수도권이죠. 안양대학에 있는 관광경영학과. 물론 이제 학생이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라든지 학과의 방향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볼 필요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근시안적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안정적인 대학은 이제 선문대학교의 경영학부 정도를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해봤는데 경영학부 정도는 안정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군 볼게요. 예, 다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군은 역시 이제 좀 도전적으로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이제 100분위가 상당히 높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분위보다 높긴 하지만 조금 도전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고요. 역시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그리고 가군에 있었던 대전대학교 회계학과도 좀 도전적으로 지원해볼 수 있고요. 역시 수도권에서는 안양대학교에 아까 관광경영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공행정 쪽으로도 좀 지원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신한대학교가 이제 신흥대학교하고 이제 한북대학교 두 개가 합해져서 4년제 대학으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치위생학과면 우리 학생이 좋아하는 이제 보건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지원을 해도 조금 더 이제 전망이 밝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도전과 적정, 안정까지 해서 추천 대학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아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하는 학교가 워낙에 넉넉하게 지금 사회가 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다 낮게 쓰지 말고 전략을 그러니까요. 잘 짜서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메일로도 내용 보내드리니까요. 잘 참고해서 전략 잘 짜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중부대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수능, 수학의 사탐생활과 윤리 성적입니다. 정시 합격 전략은요, 국수 영탄 반영대학을 좀 고려를 하고요. 표준점수 반영대학을 좀 고려하는 게 좋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대학은 안정선으로서 중부대 보건행정학과, 도전선으로서 나군의 남서울대 치위생학과, 다군의 적정선으로서 안양대 관광경영학과나 공공행정학과입니다.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제 오늘 1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죠. 네. 원래 인원은 127,636명인데 이건 18일 날 수시 추가 등록이 마친 다음에 발표가 되는 그 인원까지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네, 약간 늘어날 걸로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수준의 B형 그 수능하고 그보다 좀 더 쉬운 A형 수능으로 해서 수준별로 치러졌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짜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군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3승 거둘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3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1승 2패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거는 정말 그 뒷문 닫고 들어가는 건데 그건 너무 이제 고통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군별로 소신 지원, 적정 지원, 안전 지원을 택할 때 그 지원 대학을 좀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원서 접수 일정이 좀 달라서 우리가 좀 잘 체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수시에서 못 채워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있죠. 18일 날 발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추가 합격자가 몇 번까지 있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난해 그 추가 합격자가 이제 어떻게 돌았는지 또 많이 돌았는지 아니면 적은지 이런 것까지 동향까지도 좀 살펴보는데 그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군의 경우는 서울 소재대학들 중에서는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최대 5배수까지 추가 합격자를 낸 그런 대학도 있다는 것도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문 닫고 들어가기도 위험하지만 그 학과 수석으로 들어가면 괜히 억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동향도 좀 잘 살펴보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시 지원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사설기관에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배치표를 참조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배치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뭐 배치표는 참고 자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그 속에는 대학별 그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하고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자체가 내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점수 받은 대로 그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학별 환산 점수, 즉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등이 지금 고려된 점수와 배치 기준은요, 서울진학지도 협의회하고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단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의견을 듣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지원 방침하고 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신에게 조언해보는 방법, 자신이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와 그
그 적성, 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한 번 더 수능 보게 된 반수생입니다. 반수생이에요. 네. 지금 학교 그럼 다니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휴학 중이에요. 아, 휴학했고요. 1학년 다니다가. 목소리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목소리가 참 밝습니다. 근데 반수라서 더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난번보다는 점수가 좀 올랐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네. 조금은 올랐군요. 네. 정색이랑 네.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고 목소리 네, 예쁘고.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바탕으로 전략을 잘 짜볼 텐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그 생활기록부 사진을 봤는데 네. 딱 보고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쁜 학생이더라고요. 맞나요? 그게 더 어려운데. 네. 어, 자, 이번이 두 번째 이제 도전인데요. 네. 자,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한 학기를 다닌 것 같은데 보니까 대학의 신입생이 누려야 될 그 재미는 다 보고 이제 네. 두 번째 도전한 친구거든요.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진로 때문에 많이 하다가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해서 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군요. 진로는 보니까 아나운서 계속 희망을 하셨던데 그쪽으로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에 좀 넓게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번에 네. 받은 성적으로 안정 그리고 적정 그리고 소신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이나 사회과학 계열 그리고 어문 계열 중에서는 영어 영문이나 중어 중문 쪽에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학생이 궁금해하는 거 자세하게 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수라는 큰 결심을 한 만큼 지금 얘기하는 중에서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 흔적이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 성적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요. 국어 5.5등급, 수학 6등급, 영어 6.2등급, 사회 6.1등급, 평균 한 6등급대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성적은 아니죠. 자, 수능 성적은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B형 123점, 수학 A형 134점, 그리고 영어 B형에 124점, 한국사, 법과 정치 각각 56점, 65점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제위의 국어도 중국어를 봤는데 한 평균 3등급 정도, 3등급 정도 좋은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그래서 희망대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시 가군에서는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동국대 법학과 지금 희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홍익대 경영학부 우리 학생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한국사 등급이 좀 많이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는 조금 고르네요. 우리 학생의 점수를 좀 분석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 내신 성적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균 6등급 정도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내신 성적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얼마나 특수한지 그다음에 이 동일 과정 이수자들의 특징도 종합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친구 성적이 결코 나쁜 점수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친구 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원점수가 94점인데 6등급이에요. 왜냐하면 평균이 한 93 정도 되는 거죠. 동일 집단이. 근데 원점수가 100점인데 4등급인 뭐 이런 성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친구가 사실은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반영하는 그런 내신 성적보다는 내용이나 이 과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성적인 평가에 더 적합한 내신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지만 이 내신을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국어가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는 네. 하지만 그 차이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자, 수능 성적은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한 2.1등급 정도 네. 되니까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을 해보면 4개 영역 502점 정도 되고요. 네. 백분위는 한 354.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위 한 8.5% 이내, 10% 네. 훨씬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이고요. 인문계열 전체적으로 하면 한 23,000등 이내 정도의 성적이 네.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이 상위 8.5% 이내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그 사탐, 아까 우리 김보민 아나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사 점수가 4등급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위권 대학을 가게 되면 되게 탐구를 2개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시장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그 표준 점수 총점, 동점자들의 평균 점수 대비해서 영역별 점수 차에 대한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네. 좀 알려주시죠. 자,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조합과 우리 학생의 강점을 성적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네. 먼저 영역별로 우리 학생이 어떤 영역에 가장 유리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점수를 이제 표를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우리 학생의 점수를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502점인데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을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가장 강점이 있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한 5.6 정도가 유리하고요. 네. 국어하고 영어는 각각 미세한 차이로 조금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있는데 네.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님이 이제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그 탐구 한 과목 보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탐구가 3.9점 정도로 가장 불리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는요,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높고 탐구 비중이 낮거나 아니면 한 개 영역을 한 개 과목을 반영하거나 또는 이 제2외국어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어 한 3등급 정도로 한국사보다 훨씬 잘 보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2외국어 한 과목을 대체해주는 조합을 찾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점수를 지금 상위권 대학들은 네. 대부분 조합을 하는데 아주 특별한 몇몇 소수의 대학들이 100분위를 조합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친구가 100분위로 조합을 했을 때 보면 다른 그 표준 점수를 했을 때보다 한 2점 정도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세세한 차이도 하나 잘 챙겨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의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이제 반복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 정도면 내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인문계 수험생들에게 적용하는 내 영역의 반영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또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영 비율별로 유불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대1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우리 학생 기준점수 502점이잖아요. 근데 쭉 네 번째 걸 보시면 국영수를 각각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 반영 비율을 낮췄을 낮춘 때 거죠. 보면은 네. 표준 점수 한 506점 정도, 백분위는 361점으로 대폭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탐구 반영 비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수학하고 영어의 강점이 있으면 맨 마지막에 네, 505 표준 점수 점. 505점, 그 다음에 백분위는 356점으로 이렇게 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을 다니다가 반수를 결심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윤시혁 선생님께서 분석하실 때도 심혈을 기울이셨다고 하는데 학생한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정시 이제 도전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건 무슨 전공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경영학과 이제 재학하다가 휴학했어요. 네, 1학기를 다니고 휴학하신 거죠? 네. 네. 학과 공부는 재미있었나요? 네, 경영학과는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친구가 보면은 우리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이렇게 뜯어보면요. 우리 친구가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주요 어떤 활동을 해 사물놀이를 했는데 학교 사물놀이뿐만 아니라 YMCA 전체 이렇게 하는 사물놀이에서 이렇게 동아리 부장도 했고요. 네. 봉사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270시간 정도. 그래서 특히 국제 난민 지원 뭐 봉사활동, 그다음에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이 학교 교내 동아리에서 부장도 한 친구고요. 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성도 굉장히 갖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좀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독선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친구는 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팔로우십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리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좀 지금 현재 경영도 재미가 있는데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진로 계획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마치 그 수시를 지금 상담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인성적으로도 좋고 전공도 좀 잘 맞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학생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정시 지원 핵심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죠. 네. 우리 이금 선생님이 이제 수시를 상담하는 걸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점수만 가지고 배치를 하기에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 계획을 좀 세워보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시 지원 핵심 포인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 우리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있고 학과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계속 다닐 때 경쟁력과 새로 입학을 했을 때 경쟁력을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유지하는데 경쟁력이 더 큰데 굳이 학교를 옮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사회탐구 비율이 낮은 대학을 지원하는 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탐구 두 과목 반영 경우에는 제2외국어로 대체 가능한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내신 성적 반영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도전하는 친구들이 내가 내신을 이제 한 번 다시 보는 거니까 비교 내신에 해당이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바퀴 더 굴러야지 비교 내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도전부터 이제 그렇다는 점 때문에 내신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다소 유리하다는 것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좋을지 지원 전략에 대한 참고 사항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런 학생들 같이 이제 반수를 했거나 또 새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은 좀 달리 어떤 포인트를 두고 정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치우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다니고 그렇죠. 있는 대학을 휴학을 하고 또 다르게 이제 시간을 이제 내서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성적이 좀 올랐다는 게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반수를 하고 내가 받은 성적이 과연 지난해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위치보다 어느 정도까지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정밀하게 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우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추천해 보고 싶은 것은요. 아마 설명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우리 배치표도 많이 찾아서 봤을 텐데 배치표 중에서 이제 보면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서울예대 경영의 위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찍어서 내 위치가 지금 여기인데 이보다 높은 대학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윤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연 대학이 우선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새로 전공하고 싶은 다양한 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는 학과가 우선인가 이걸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여러 학생들이 보면 이게 이제 팁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한 개 군 정도는 조금 소신 지원이랄까요? 그래도 이제 조금 욕심 있게 좀 지원을 좀 해보려면 그래도 이제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최상위권보다는 조금 더 낮은 학과에 인원수가 조금 적은 비인기 학과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쟁자들이 지원하려는 대학들이 가나다군에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 윤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다른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지를 예상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쟁자들이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위 수들을 한번 직접 세봤습니다. 네. 자, 가군이 한 11개 대학 65개 단위 정도 되고요. 나군이 네. 8개 대학이 79개 단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대학의 선택의 폭은 좁지만 선택의 경우의 수는 훨씬 많은 거죠. 그러네요. 다군은 6개 대학밖에 되지 않는데 모집 단위도 한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다군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점수대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사실 다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 돌발적인 지원을 하는 학생들까지 예측하는 게 수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나군에서 적정한 대학을 지원을 하고요. 가군에서는 좀 상향하는 대학, 그다음에 네. 이 다군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네, 희망대학 그럼 이제, 네, 희망대학 좀 이제 마저 분석해 주시죠.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가 희망한 대학 중에 중앙대학교 국제물리학과는 보시면 가군하고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군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나군은 되지 않죠. 그래서 근데 우리 친구가 학생부 성적을 반영한 걸 전제로 했을 때 봤을 때 우리 학생의 점수가 가군 같은 한 20점 정도 부족해 보이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한 18점 정도 부족해 보인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희망대학은요. 동국대 법학과입니다. 역시 가나군 분할 모집을 하는데 이 가군에서 수능 100%고요. 나군에서는 학생부가 30%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지금 나군 30%가 수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나군에서 27명인데 이 수능 우선 학생들만 일단 뽑는 거죠. 30% 정도를. 네. 우리 친구 봤을 때 약간 상향 지원, 네. 약간 소신해서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는 한 6점에서 한 7점 정도 부족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군에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홍익대 경영학부를 보면요. 네. 홍익대 경영학부도 가군, 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군 내에서 선발한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다군의 수능 100이고요. 역시 점수는 우리 친구가 한 12점에서 14점 정도 오.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희망대학은 거의 상향이 나왔는데 네. 큰 결심한 만큼 뭐 안정적으로 쓸 그 대학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정과 적정,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 친구가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네.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먼저 안정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같이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생이 우리 친구가 안정을 할 수 있는 대학인데 일단 첫 번째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재 다니는 대학과 학과보다는 낮은 대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정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그래서 나군에서 우리 친구가 나군이 안정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성신여대 경영학과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수학이 40% 오,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한 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군에서는 국민대 경영학 전공 30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친구가 100분위를 한 2점 정도 높잖아요. 그래서 100분위를 네. 적용하고 제외국어를 한 과목, 탐 과목으로 대체할 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숙명여대 법학부,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도 우리 친구가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숭실대 중어중문학과를 우리가 적정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제외국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군은 제가 이제 좀 특별한 데를 한번 우리 친구한테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대학입니다. 네, 한동대학교죠. 한동대. 인문계열에서 100명, 자연계열에서 60명, 총 160명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보면 이제 입시 보면 1단계 수능 100%고 2단계가 수능 90에 면접 10%인데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다 전공하고 상관없이 오는데 2학년 때 전공을 몇 명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네. 학생이 이제 원하는 전공을 다 할 수 있는데 이 강점은 뭐냐면 좀 멀리 있는 대학이긴 하지만 수업의 한 절반 이상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자신의 진로를 보다 더 열린 관점에서 볼 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지원하는 적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종교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네. 좀 우리 친구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보면요. 자, 소신대학은 가군의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그다음에 동국대 법학과, 그다음에 나군의 건국대 중어중문학부, 제2외국어의 가산점이 5%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가군의 홍익대 경영학부를 전격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더 궁금한 건 없어요. 네, 네. 충분히 됐나요? 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추천을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친구가 그 지원을 할 때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고에 막 전환을 할 때 세트를 어떻게 잡으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막 전폭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단 나는 다니고 있는 데가 학적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가군, 나군을 다 숙대 건대, 다른 네. 뭐 한동대 이렇게 써보는 거 좋은 방법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내가 한 계단 정도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다라고 하면 합격을 좀 지향하는 관점이면 가군에선 국민대, 나군은 성신여대, 그다음에 다군은 전폭적으로 전폭 한국대, 경영이네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폭넓게 고려를 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됐어요, 우리 학생?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 목표하는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그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앙대 국제물리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 고3 여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대학은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사회 탐구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고려해야 될 점은요, 탐구 두 과목 반영일 경우 제2외국어 대체 가능한 대학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구는 상향으로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나구는 상향으로 건국대 중어중문학과, 다군도 상향입니다. 한동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예쁜 2명의 여학생이었어요, 오늘은. 오늘 선생님들이 특별히 더 꼼꼼하게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이치우 선생님, 또 윤신혁 선생님,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평택대 광고홍보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 또 인천대를 지망하는 졸업생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